안녕하세요. 명리학각 채널의 백진천입니다. 요즘 중요 관심사 중 하나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20대 대선과 관련하여 여론조사에서 우위에 있는 그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유력한 후보는 누구인지, 또한 유불리를 살펴 예상되는 변화는 어떠한지 명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주는 63년생으로 이렇습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음력으로는 21년도가 다 지나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축년 신축월에 있다. 이렇게 을신충으로 쫓기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다행한 것은 이 간목이라고 하는 같은 어떤 비겁이 경쟁하는 후보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나를 방어해주는 역할, 이렇게 금이 들어왔을 때 방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다행스럽다. 이렇게 보고요. 동료의 그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 사주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병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하는 것으로 뭐 선거 관계자, 측근, 지지자, 추종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주에 어떻게 보면은 숨통이다. 숨통입니다. 숨통. 숨을 쉬는 곳이기 때문에 음덕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도와야 된다. 신축월 1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춥기 때문에 병화라고 하는 그런 따뜻한 기후를 끌어안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이제 이 운이 들어오면서 저렇게 합과 축술 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고 그러면 저 병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에서 필요한 오행이고 육친인데 저것을 묶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활동이 둔화되고 또는 이렇게 축술 이렇게 그 형이라고 하는 것은 물물교환입니다. 자, 물물교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고 그러면 참모 중에 뭐 이렇게 교체 또는 뭐 인적 쇄신을 위해서 뭐 그러한 교체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면서 언어입니다.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오행육천이 되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러한 상황에서 뭐 반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말실수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 역풍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 뭐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 경험을 살리고 살펴서 부각시키면서 현재의 그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놔야 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묘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물의 지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거의 서서히 물러가면서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연연생생하면서 꽃을 피우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어떤 귀성의 그 작용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목이라는 그 나무에 이 불이라는 것을 갖다 대면 잘 휘어지듯이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숙일 수 있다는 이런 그 장점이 있는 사주이고
이렇게 편인과 식상이 같이 동주 같은 사주 안에 이제 있게 되면은 아주 치밀하고 영특하며 융통성이 있는 그런 사주로 이러한 그 식상이라고 하는 지도자로서 갖는 그 자질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그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월 4일을 기점으로요. 2월 4일을 넘어가면서 이제 이민년이라고 하는 해로 바뀌고 또 임인이라고 하는 월이 들어오게 됩니다. 거의 이 오르막이라고 하는 것은 2월 초를 기점으로 이제 올랐다고 봤을 때 이민년 이렇게 이민월이 들어오면서 인수와 비겁을 데리고 들어온다. 데리고 들어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병임충이라고 임충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따뜻한 기운을 흔들어 놓는 것과 같기 때문에 뭐 사소한 일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오로지 이 지지자, 추종자, 나의 정책 비전 이런 쪽으로만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비겁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이 간목이라는 그 목이 힘을 받기 때문에 인에 의해서 바로 힘을 받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비겁이라는 거는 어떤 경쟁자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주는 경쟁자와 경쟁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는 그런 사주인데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힘을 받게 되면 경쟁자가 나보다 더 강하게 들어오니까 어떻겠습니까? 상대방의 지지율도 가지는 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그 지지율 상승이 만약에 둔화가 된다. 그러면 다른 후보와 뭐 손을 잡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민년이라고 하는 해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인호술이라고 하는 그 화의 기운을 만들어서 나의 그 나무에 꽃을 피게 하는 작용도 해주지만은 한편으로는 비겁, 어떤 경쟁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운이기 때문에 비겁작용을 일으켜서 자신의 기운을 뺏기는 그런 운의 작용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만은 절대 금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윤석열 후보의 사주는 병자, 이렇습니다. 역시 아직은 신축년 신축월에 있기 때문에 천간의 비겁과 지지의 인수가 들어오고요. 진축, 진과 축은 파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축술형이 들어옵니다. 남아있다는 거죠. 아직 2월 4일까지 이런 운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월 이 5일이 들어오면서 근심이 하나 더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중고를 겪는 운이다. 비겁이라는 것은 구설모략 이런 감을 갖게 하는 그 운이기 때문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마음고생을 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뭐 받아들이는 것이 상책입니다. 뭐 이 사주는 자진수국이라고 하는 이렇게 자진수국이라고 하는 똑똑한 측근, 관계자, 추종자, 뭐 후원자 이런 사람들을 등에 업고 동짓달 춥고 깜깜한 뭐 이런 밤중을 뒤로하고
이렇게 경술이라고 하는 밝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그 사주의 유형입니다. 여기에서 이 신이 들어오면서, 이 신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필요한 이 병을 묶어버립니다. 묶어버리니까 어떻겠습니까? 활동이 자연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지지에서 이렇게 축술형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거의 멘붕 상태까지 간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이 병술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바라는, 추구하는 그런 대권입니다. 뜻을 펼치고 명예를 얻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측근이나 선거 관계자, 이 모든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시적인 어떤 화합이나 봉합보다는 이 기회에 조금 늦더라도 뭐 정확하고 확실한 플랜을 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 사주에서 이 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진이라고 하는 이런 괴강은 임전무태라는 의미로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미래를 염두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나 보고요. 홀로 서기도 좋지만 이 사주의 유형으로 보면 조직적이고 분업화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그 조직은 소수 정예로 후보인 본인이 직접 뭔가 관여하고, 그 이하 조직은 폭넓게 핵심 관계자의 그 어떤 전문적 식견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그 조직으로 나아가야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2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이민년이라고 하는 그 범띠해가 돌아옵니다. 이제 이 범띠해가 들어오면은 물론 초기에 이 병임충이라는 거를 하기 때문에 또 한 번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임수는 측근이고 어떤 지지자인데 어떤 지지율에 따라서 단일화 또는 연합정치를 거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최후의 보루로 조기의 문제를 만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는 것이 이 사주상 좋고요. 자, 2월에 인목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수생목,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인목이 이렇게 가미되지 않습니까? 수생목, 목생화로 해서 최고의 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관성, 재성, 인성, 이러한 산반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주상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사주나 그 이준석 대표의 그 사주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불안한 부분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내용을 겪을 여지가 남아있어서 마음이 흔들릴 것으로 보이는데, 각각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명분만을 만들어주고 선택은 쉽게 각자 자기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고, 오로지 후보 자신은 이를 향해 차질 없이 나아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괴강의 어떤 특성상 숙임이 없는 것이 문제를 어렵게 끌고 갈 수도 있는 만큼 숙일 필요가 있다. 때때로 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운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안철수
대선 후보의 사주는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시라고 하는 것은 뭐 국가 지도자라고 하면 이 정도의 시는 되지 않나라고 추론을 한 것이고요. 이 앞에 동영상에서 다 얘기 드렸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도 1월 현재 신축년 신축월로 천간 지지가 이렇게 이제 천간 아닙니까? 천간 지지가 을신충에 또 충미 충으로 마음은 바쁘나 쫓기는 형국이 됩니다. 힘든 시기를 겪는 운이고 명예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운으로 이 시기에 단일화 또는 정치 연대 등을 고려하는 것은 무모하게 보이고요. 이 사주에 관성이 없기 때문에 금이라고 하는 이런 그 관성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쉽게 누구의 지시를 받으려 하지 않는 특성상 그럴 개연성은 적어 보이지만 이렇게 화기를 필요로 하는 사주가 화기에 충이 돼 있고 이 합거돼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화기가 필요한 사주에서 저렇게 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화가 꺼지겠죠. 화가 꺼진다라는 것은 잘 앞이 안 보이겠죠. 그럼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2월로 넘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처럼 그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을목이 이 인과 같이 이러한 인목을 만나면은 뿌리가 단단하게 자라서 대들보로서 손색이 없고 또 우직한 면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위로만 뻗다가 보니까 자신의 그 어떤 주장이 강하고 완고해져서 타협하는 이런 협상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겁작용을 일으키다가 보니까 동료나 측근들로부터 종종 배신감을 느끼지 않는가라는 그 생각이 자연히 들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인재 영입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인오술의 작용을 해서 화로서 이 나무가 꽃을 피우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염두해서 결국 인재 영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월 4일 마찬가지로 2월 4일이라고 하는 이민년 이밀월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러한 천충지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라지고 천간에는 인수하고 지지에는 비겁이라고 하는 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비겁운이라고 하는 특성상 밥 한 그릇을 나눠 먹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나눈다는 의미로 봤을 때 어떤 후보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 단일화의 변수는 상대적으로 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인물론만으로 부각시킬 수도 있지만 역대 선거에서 크게 작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사를 영입한다든가 또는 조직을 확장하는 등 하나는 이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동연 후보 같은 훌륭한 인물이 각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조직이 뒷받침되지 못해주면은 힘든 그 경쟁 구도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식상의 충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이제 이민년이 들어오면서 그 천간이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돌이 빚어지거나 식상이 약한 경우에는 어떤 그 현상이 있게 되냐면 어떤 직접적인 토론에서는 좀 약하게 됩니다. 정확한 그 정책 비전에 초점을 두고 지금처럼 목소리를 내면서 나아가는 것이 유리하고요. 2월 중반까지의 어떤 상황에서 여의치 않으면 정확하고 빠르게 뭐 핵심 그 요직을 가져오는 뭐 정치연대를 하든가 아니면 제3인물을 포함하는 단일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든가.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인이 하나 있고 둘이 있고 셋 이렇게 들어옵니다. 결국에는 다른 후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2월 중순까지의 어떤 상황을 지켜보고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결단해야 된다. 이런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운을 보면 문제를 극복하고 성취하는 운인데 여기에 타협을 이끌어내는 힘을 발휘하면 안정적인 운이 된다. 또 윤석열 후보의 운은 후원자를 등에 업고 태양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때도 있구나 라는 운이며 안철수 후보의 운은 덕망 높은 인사로 사회적으로 추앙받는 인물이 되는데 때에 따라서 실리를 생각해야 한다 라는 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영리학적 판단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보 개인도 중요하지만 조직입니다. 과거 선거에서 보듯이 조직이 뒷받침이 되어주지 못하거나 미약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 예는 드뭅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아이가 태어나거나 또는 이런 아이가 태어났다고 봅시다. 이렇게 부모 자리가 튼튼하고 또 재능 있고 또 형제와도 사이가 우애가 좋고 또 재물까지 이렇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가 성장하면서 맡은 일 잘하고 엄마 아빠가 화합하고 또 집안이 튼튼하여 발전한다면은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어떤 조직에도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선 후보와 당 관계자 또 경쟁했던 후보까지 모두 힘을 합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안심을 갖게 만듭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내용이 아직은 가라앉지 않아 보입니다. 주변에서 받쳐주는 힘을 받쳐주지 못한다면은 후보가 열심히 해서 쌓아놓은들 점수가 깎이는 것은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15%를 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아직 변수가 많이 남아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미 동영상을 앞에 올려놓은 바가 있습니다. 향후 대선 전망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고 예측대로 흘러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다른 대선 후보들도 있는 만큼 애정을 갖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구독자 여러분이나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